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도 확인해 보시면 소폭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0.24% 하락한 4,331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밀린 것은 은행주들의 약세가 도드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은행주들의 약세가 전체적인 지수까지 끌어내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하나의 발언이 또 제시가 됐는데요. ECB 통화정책위원인 프랑스와 빌로이 드골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앞으로 몇 개 분기 동안에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소폭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도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0.12% 하락한 77.74달러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해소가 되면서 3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원유 공급 증가보다는 세계 경제 전망과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다시 한번 반등해줬던 국제 유가가 이번에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향후 정책 관련 이슈와 함께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결과 관망세 속에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8%, S&P 500은 0.2, 나스닥이 0.6%,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의 이사들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금리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향후 데이터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 위험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은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사실상 종결했다고 보고 2024년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2024년도 약 11% 이상의 매출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매업체 벌링턴 스토어스가 20.6%의 급등세를 보였던 반면 회사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근시일 내에 최소 800만에서 최대 10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힌 아마존의 주가는 1.5% 하락했으며 그 외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기초 소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건설 업종을 비롯해 에너지와 IT, 부동산 등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418%, 달러 인덱스는 0.15%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뉴스가 오늘 건설 업종에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4.1%가 감소한 연율 379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390만 건을 하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14.6%가 감소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10월 중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9만 1,8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가 상승했는데요. 고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의 상승세가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대출 상품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달 8%까지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려던 주택 구매자들도
시장에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약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모기지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내년도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퀄러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주식 전략가는 새해에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내년 투자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익성과 우수한 대차 대조표,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세를 보유한 이른바 퀄러티 주식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은 퀄러티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찰스 슈왑, 마라톤 페트롤리움, 홈디포, 펩시코 등을 꼽았는데요. 골드만은 S&P 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4,700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도 대체로 평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또한 내년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5%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으로 유럽 내 네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뉴스 속에 크라이슬러와 지프, 푸조, 피아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주가가 오늘 2% 하락해 $20 1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사는 스텔란티스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와 모듈 공급에 대한 예비 계약과 함께 유럽 내 50대 50의 합작회사를 선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FP 배터리는 현재 주류 기술인 니켈 망간 코발트, 즉 NMC 배터리에 비해 생산비는 저렴하지만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 역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데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ATL과 같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유럽산 EV를 위한 공장을 유럽에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스텔란티스 측은 CATL과의 합작 투자로 생산되는 배터리를 통해 대중적인 EV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고가의 EV에 들어가는 NMC 배터리 생산량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11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60.9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연방 상무부의 10월 내구재 주문, 전미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미국 최대 농기구 업체인 디어앤코 그리고 GDS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그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제한된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7% 상승하며 2,510포인트 선을 다시 복귀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종가는 확인해보시면 2,510포인트 선에 형성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53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이어왔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왔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도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소폭 올라줬는데요. 삼성전자가 0.14% 상승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0.46%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체를 확인해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68% 상승한 가운데 삼성 SDI가 1.19%, LG화학이 1.52%의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그 외에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1%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0.42%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볼 텐데요.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가 0.33%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은 가운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0.95% 밀려나는 흐름이었고요. 현대모비스는 2.66%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 쪽으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0.9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8% 오른 가운데 셀트리온이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올랐고요. 0.44% 오른 817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정받으며 끝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 넘는 약세를 기록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0.41%로 제한적인 낙폭이었습니다. 에코프로 0.41% 하락한 72만 5천 원을 터치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19% 하락한 24만 5,500원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 LNF 같은 경우에도 0.67%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2차전지 종목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 셋업체들 쪽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약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엇갈린 주가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리노공업이 2.8% 상승 마감한 가운데 HPSP 같은 경우에는 1.6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1.34% 상승해 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올라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34% 오른 75,900원을 터치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요. 4.83% 상승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4.83% 오른 88,900원의 종가를 터치했고요. 장 초반부터 막판 때까지 이렇게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렇게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들 쪽으로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SM도 1% 올라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엔터주들 최근에 우려감을 안기도 했습니다만 그 우려가 과도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서 이런 저가 매수세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교육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는 교육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상승해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면 우선 비상교육이 14.87%로 두 자릿수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메가MD도 11.86%, YBM넷이 5.63%, 능률이 3.97%, IB기명이 3.26% 올랐습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도 2.19%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교육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교육주들 쪽으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에서 2030년 입시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의 의대 40곳이 당장 내년 입시부터 최소 2,100명을 늘릴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또 2030년에는 최대 4,000명 가까이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지금 정원의 2배 규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장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AI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AI 관련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 13% 넘게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5.81%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플리토가 4.74%, 코난 테크놀로지가 3.62%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반도체와 묶이면서 3.69%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어제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 쪽으로 강세가 나타난 것은 오픈 AI의 CEO였던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이 샘 올트먼은 오픈 AI에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올트먼 전 CEO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하고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했고요. 따라서 AI 관련 종목들이 어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봤었던 인성정보라든지 소프트센,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해 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인성정보를 살펴볼 텐데요. 인성정보가 어제 1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10.12% 상승한 2,775원을 터치했습니다. 다만 인성정보를 비롯해서 이 테마 종목들은 개장 직후에 장 초반에 더 강한 모습이었고요. 점점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진료의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한 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이제 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했던 기준도 완화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성정보를 비롯해 나머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